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남 지역 선거법 위반 행위 192건이 적발됐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전국 최초로 고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민선 8기 취임 100일을 앞두고 노관규 순천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 시장은 강하고 단단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천절 연휴 기간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여수 산단에선 화학물질이 유출됐고 완도에선 주택 화재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 뉴스입니다. 지난 6월 치러진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남 지역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민 국회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남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행위는 192건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검찰에 고발된 사건만 추려보면 전국 314건 가운데 전남이 4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진군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전국 최고 규모의 육아 양육수당을 10월부터 지급합니다. 강진군은 소득이나 자녀 수와 구분 없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6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이는 최대 84개월 동안 5천여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강진군의 육아 양육수당은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유출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흥군이 육아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아이돌봄 서비스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 이유로 양육이 어려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비용의 85%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정부 지원에도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 있어 본인 부담금 일부를 10월부터 지원합니다. 현재 전남에서는 영광과 고흥, 장성과 강진, 무안과 영암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흥에서 전남 상인의 날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상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전국 최초로 열린 건데요. 연일 치솟는 물가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장에 송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과 북, 꽹과리를 든 사물놀이패가 등장하며 흥을 돋웁니다. 곧이어 현수막을 앞세운 상인들이 손을 흔들며 입장합니다. 고흥 파령체육관에서 열린 전남 상인의 날 행사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인 8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 오늘만큼은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그 노고를 알아주지 못해서 이렇게 늦게나마 열게 돼서 만시지찬입니다만은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인물을 선정해 자랑스러운 전라남도 상인상을 수여하는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또 상인들은 소비자의 발길을 이끌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하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다졌습니다. 상인들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해 전남 지역의 특색이 담긴 전통시장이 만들어지도록 협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색이 맞는 핵심 점포를 많이 이끌어야 되고 우리 전라남도는 매우 먹을거리와 또 예양, 풍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악이랄지 예술이 발전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풍물 르네상스 사업이랄지 이렇게 해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전남 상인의 날. 상인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일상의 시름을 잊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송하영입니다. 오는 8일은 민선 8기 자치단체장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자체마다 공약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는데요. 노관규 순천시장은 사람이 모여드는 강하고 단단한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10년 만에 다시 시장 자리에 복귀한 노관규 순천시장. 취임 이후 100일은 지역의 주요 현안을 살피고 민선 8기 시정 방향을 확정하는 데 집중해온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직면한 문제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도심 통과 문제라며 반드시 도심을 우회하도록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순천 경전선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시고 잘 소통되고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하신 만큼 순천에 박힌 이 대못을 반드시 뽑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순천을 정원의 도시, 생태도시로 거듭나게 할 필요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정원과 동천, 저류지 정원을 맨발로 다닐 수 있는 잔디길로 연결해서 정원박람회장을 도심으로 확장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 가는 중이라며 2023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기존 박람회 사업이 너무 적은 규모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도 큰 어려움입니다. 이 문제 역시 전라남도와 시가 협력하고 있고 시의회와도 잘 조율하고 협의해 나가는 중입니다. 도시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확장해 나가기보다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걷기 좋은 공간을 늘리고 신대지구는 복합 문화 쇼핑 시설을, 원도심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대지구는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 문화 쇼핑 시설과 신대천을 청계천과 같은 친수 공간으로 조성해서 최고의 정주 환경을 만들고 연양들은 물과 열을 이용해 미래형 탄소 중립 스마트 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년 이후 순천의 모습을 상상하며 대한민국 생태 수도 인류 순천을 그려 나가겠다는 노관규 순천시장. 40개 공약 실행 계획이 지역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정책 연구를 위한 용역 계약을 추진할 때 수의 계약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병철 국회의원은 올해 국무조정실 정책연구 용역 수의 계약 비율이 83.3%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공개 입찰에서 수의 계약으로 변경된 사례도 58.3%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 의원은 반복된 수의 계약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 기관에 특혜를 준다는 우려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이 99%를 넘어섰지만 아동학대는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어린이집 3만 1,083곳 가운데 지난 2015년에 CCTV 설치 비율은 73.9%였고 올해는 99.4%까지 증가했습니다. 반면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지난 2015년 432건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1,233건까지 증가하는 등 연평균 850건이 발생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신고가 늘어 증가한 것으로 보고 보육교사의 처우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흘 동안의 개천절 연휴 기간 전남은 각종 사건 사고로 얼룩졌습니다. 여수에선 화학물질과 기름 유출이 잇따랐고 완도에선 주택 화재로 한 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을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수 산단에서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3일 아침 9시쯤. 공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배관이 폭발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장 확인 과정에서 폭발은 없었고 손상된 배관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지갯빛 기름띠가 바다 위를 덮쳤습니다. 비슷한 시간 여수 앞바다 일대에서 기름이 유출된 겁니다. 검은 유막은
장군도와 여수 해양조선소를 사이에 두고 6km 이상에 걸쳐 퍼지면서 8시간 넘게 방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해경은 대형 선박에 폐유로 추정되는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이일 낮 3시쯤 완도 신지면에선 주택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를 남겼습니다. 불이 꺼진 집안에서 50대 남성인 집주인이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집주인은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순천에선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일 저녁 6시쯤 도심을 달리던 전기 택시가 다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다른 차량의 운전자까지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택시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일 오전 11시 반쯤 목포 수협 위판장에선 목포 해경이 밧줄에 걸려 바다에 빠진 60대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요즘 고물가 생존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돈을 버는 이른바 앱테크를 아시나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뒤 자투리 시간에 부지런히 임무를 완수하고 광고를 보는 수고를 더하면 돈을 벌 수가 있는 건데요. 하루에 10,000걸음을 채우면 보상받거나 물 섭취량 1.5리터를 채우면 20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음식점 영수증을 찍어 올리고 후기를 남기면 50원, 광고를 보거나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몇십 원에서 몇백 원을 보상받습니다. 차곡차곡 모은 포인트는 통장에 이체하거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고 혹은 기부도 가능한데요. 고물가와 고금리에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요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무서운 줄 모르게 고공행진하고 있죠. 월급 빼고 안 오른 게 없다라고 하는 요즘 티끌 모아 태산인 앱테크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데일 브리핑이었습니다. (2022) 목포 항구축제가 오는 14일부터 4일 동안 목포 사막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목포 항구축제는 항구 어시장인 이른바 파시제현이 부활했고 청년 파시로드 퍼레이드, 청년 파티 디스코 파티 등 MZ세대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거리가 추가됐습니다. 목포 항구축제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비대면 행사로 진행됐고 올해는 대면 형태로 운영하면서 온라인과 비대면 행사의 장점은 살리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의회가 조선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영암군의회는 올해 상반기 LNG 친환경 선박 수주 확대로 오는 2025년까지 9천여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비자의 문턱은 높고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어려워 인력난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업 고용정책과 외국인 정책의 변화, 비자 제도 개선, 병역 특례 제도 요건 완화 등 새로운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방적인 광주 군공항의 전남 이전을 반대하기 위해 무안군 주민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군민대책위는 최근 남학복합주민센터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전 사업비를 재산정한 뒤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전투비행장 이전을 막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군민대책위는 군공항 이전은 지역 주민 의견이 중요하다며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공항 이전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완도군이 어업회사법인과 손을 맞잡고 해조류의 일종인 바다고리포를 활용한 해양 바이오 산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어업회사법인은 완도산 바다고리포를 적극 수매하고 완도군은 세계 최초 해상 양식을 목표로 어업인과 함께 바다고리풀의 물량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바다고리풀은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동물이 소화하는 과정에서 배출하는 메탄가스를 최대 98%까지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